어느 의사분이 얘기하신 거를 그대로 믿고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환자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이 환자의 통증은 꽤 많은 부분이 치료 가능하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코뿔소입니다. 오늘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인 뇌졸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에 출혈이 생겨서 발생하는 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이 두 가지 질환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출혈이 있거나 경색이 있을 때, 혈관이 터지거나 막혔을 때 빨리 해결만 해주면 사실 후유증이 안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빨리 응급실에 가서 빠른 처치들이 많아지고 있고 후유증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뇌는 이 골든타임이 꽤 짧기 때문에 꽤 많은 경우에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후유증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점 중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뇌졸중이 왔을 때 항상 포커스는 운동 기능을 빠르게 회복을 시키는,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회복이 좀 힘들거든요. 빠르게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재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환자가 당연히 이제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빨리 도와줘야 되고, 식사라도 혼자 하실 수 있도록 빨리 회복을 이렇게 도와줘야겠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재활이 꽤 잘 됐습니다. 좀 걷기도 하고 손도 어느 정도 식사를 하실 정도가 되고, 얼굴도 말도 약간 어눌하지만 잘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루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손이 저리기 시작해요. 처음엔 힘만 없었던 것 같은데 손이 저리게, 팔꿈치가 아프네. 어느 순간에 엉덩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는 엉덩이인데, 감각이 없던 부위인데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린 걸 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신경이 살아나나 보다 라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점점 아픈 게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손이 계속 아픕니다. 나중에는 팔꿈치를 못 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뇌졸중을 담당하는 교수님 진료를 보러 보통 가게 됩니다. 신경과나 신경외과로 이제 보통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뇌에서 생기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졸중이 왔기 때문에 후유증으로 이런 통증이 뇌에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약을 먹으면서 가까운 병원에서 물리치료하면서 한번 지켜보세요. 이런 대답을 듣고 나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이제 마음이 변합니다. 팔이 저린 거를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구나. 다리가 아파서 요새 좀 잘 못 걷겠는데 좀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환자는 근데 계속 아프죠. 그럼 집에서 걸어 다닐 때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프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지칩니다. 어차피 못 고치는 건데 저렇게 맨날 아프다는 얘기만 하지? 이런 사고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고, 환자를 대하는 마음도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 통증, 많은 분들이 후유증이라고 생각하는 이 통증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느 의사분이 얘기하신 거를 그대로 믿고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환자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이 환자의 통증은 꽤 많은 부분이 치료 가능하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뇌졸중 환자분들도 분명히 진료를 봅니다. 제가 진료 보는 환자들 중에서는 팔이 저린 분도 있었고요, 팔꿈치가 굳어서 펴지 못하는 분도 있었고요, 엉덩이나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분도 있었고, 물론 다리는 힘이 빠져 있었지만 계속 아파서 밤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문제는 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부위가 뇌졸중을 입은 부위였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병원까지 찾아왔을까? 너무 아파서 참지 못해서 또 다른 병원을 찾아봤다고 하시면서 진료를 보러 오십니다. 제가 이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해보면 일반인 분들도 손이 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릴 수도 있죠. 밤에 허리가 아파서 잠 못 자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 뇌졸중을 겪은 환자분들을 진료를 볼 때 저는 일반인들이랑 사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픈 게 일반인과 뇌졸중을 겪은 사람들이 다 감내해야 되는 수준은 똑같겠죠. 뇌졸중 환자라고 해서 아픈 걸 참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이랑 똑같은 이유로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치료를 항상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많은 부분,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통증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손이 저린 환자분은 팔꿈치에서 신경이 눌려서 손이 저렸고요, 팔꿈치를 펴지 못했던 환자분은 팔꿈치를 잡아주는 근육이 구축, 짧아져 있어서 팔꿈치를 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잤던 환자는 척추에서 신경이 눌려 있었고요, 엉덩이 다리가 저려서 너무 힘들었던 그 환자분은 좌골신경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팔꿈치에서 신경이 눌린 걸 풀어주고, 팔꿈치 근육이 짧아져 있던 걸 해결해주고, 허리 척추에서 신경이 눌리는 걸 풀어주고, 좌골신경통에 대한 치료를 했더니 환자분들의 통증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통증 때문에 잘 못 걷던 환자분들은 더 잘 걸어졌습니다. 통증 때문에 손을 잘 못 썼던 환자분들은 손을 더 잘 쓸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원래 원했던 게 운동 기능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 중에 아파서 제대로 못 썼던 환자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의학에서 간과하는 것들입니다. 큰 질병이 있다고 해서 다른 질병들이 겹쳐져 있지 않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뇌졸중이 있으면 해당 부위가 근육이 마르고 혈액순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분명히 팔, 다리 이런 이제 국소부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뇌에서 문제와 더불어 말이죠. 하지만 이런 국소부 문제만 해결해 주더라도 환자분들의 불편감은 굉장히 많이 해소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뇌졸중이 오면은 운동 기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재활을 하죠. 그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뇌졸중이 와서 힘이 빠진 부위가 아플 수 있어요. 아플 수 있는데 아픈 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픈 거를 단순히 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